아, 그것도 2번인데, 보면 이제 얘는 이죠? 2번인데 당일 입원했어요. 1월 20일부터 29일. 많이 작은가요? 잘 안 보이나요? 근데 2번이라 치고 금액 보여요? 혹시? 반복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적을게요. 음, 이렇게 하면 좀 보여요? 네. 또 줄어드네. 음, 총수납 금액은 178만 4,620원이고, 이제 급여 금액, 비급여 금액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얘는 2인실 사용했고,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는 보라색, 뭐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특약 주사예요. 47만 원. 아, 주사제 약품비. 두개를 줄 수 있는 거지. 수영 아, 그쵸? 줄 수 있는 걸 이제 생각하고, 리포라제는 그때 했던 뭐 통증 이런 치료에 많이 쓰인 주사고,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제 같은 그런 주사인데, 둘 다 이제 특약 2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특약 시트는 다 받을 거니까 검색해보면 알 거고, 일단 특약 2로 가정하고 계산할게요. 네. 음. 10만 원. 그냥 비교령. 그냥. 네. 팀장님, 네. 저희 도수 치료나 뭐 체외파 출격할 때는 따로따로 공제를 하던데 주사 네네. 같은 경우는 저희 나중에 세부 영수증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따로따로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주사는 한꺼번에 하면 돼요. 아, 주사는 네, 한꺼번에? 주사는 한꺼번에. 근데 이제 네. 그 특약 원 같은 경우는 종류도 다르고 뭐 도수 뭐 이런 체해충격파 증식치료도 다르고 이제 횟수나 부위나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루에 가도 부위를 다른데 이렇게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횟수 따로 부위 따로 이렇게 선정해요. 감사합니다. 네.
노후실소는 병실료차에 가입돼 있다고 감안하고 하면 돼요. 엄청 빠르네요. 우선 따로 먼저 빼고 나머지 줘야지. 병실료 줘야지. 납부한 금액에서 일단 병실료랑 약가 다 빼고 특약은 따로 해야 되니까 그 특약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고 하고 나중에 병실료를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만큼 50%. 병실료는 비급여 병실료 얼마 줘? 그러면 50%를 더해준대. 그리고 나머지 특약 뺀 거는 특약대로 계산하고.
유병자도 해야 되는데, 유병자. 했나요? 잠시만. 네.
다 했어요? 네. 강의 다 했어요? 네. 그러면 해볼까요? 우리 국외학 80%는 얼마 지급하죠? 30만 7,690. 네? 130만 7,696원? 맞나요? 다들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계약. 2번은 어떻게 지급할까요? 70만 9,620원. 근데 일단은 이제 얘가 2인실로 가정했으니까 이제 50% 지급한 거죠, 병실료를.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에? 에? 신계약. 집중. 신계약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병실료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응. 두 개하고 틀렸어요. 그게 틀렸다고요? 왜요? 네. 금액이 달라요? 78만 9,120원에서 90%였어요. 구계약 80%짜리 2번은 이제 병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80% 보상을 하면 되고, 신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인실 기준으로 50%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의원이었어요. 의원인데 보통 이제 의원 이런 데는 2인실이나 이런 게 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입원실이 잘 돼 있진 않으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인실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2인실 비용이 얼마인지. 그럴 때 전화해보면 1인실 밖에 없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의원 같은 데는. 그러면 그냥 1인실 기준으로 50% 지급을 하면 돼요. 근데 뭐 2인실 금액이 있다 이러면은 뭐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더해서 이제 이번 한 일수 세분의 역서상에 확인해서 곱해서 나누기 2 해서 이제 병차를 더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기한 병천 면책. 신경 없어요. 신기약 병차는 보상을 하죠. 50%. 2인실 기준으로 50%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2인실, 응? 그러니까 2인실 이상 사용하는 거, 뭐 1인실이라든지 특실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인실 금액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2인실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병실료가 2인실 기준 금액은 얼마? 신기한 80만 이게 총액에서 저 50% 확인해 가지고 그러시고 총액이 본인 부담액? 본인 부담액에서 납부한 거에서 일단 병실료 먼저 빼주고, 거기서 만약에 다 지급 가능하다 하면 병실료 50% 더해서 줘야죠. 응. 근데 이게 뭐 만약에 1인실이나 특실을 사용했다고 하면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2인실의 본인 부담금이랑 일단 2인실 금액을 확인을 해요, 병원에.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랑 공단 부담금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에서 그 본인 부담금이랑 공단 금액을 확인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에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1일 썼잖아요. 지금 당일 입원했으니까. 1일을 곱해줘요. 곱해주고 거기서 병차는 우리 50% 주잖아요. 그러니까 50%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7만 5천 원은 우리 지금 플러스 해줬잖아요. 근데 7만 5천 원이 아니겠죠. 만약에 1인실 썼다 하면.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2인실 기준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 1인실이나 특실 썼다 하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병원이나 이쪽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손. 실손은 우리 얼마 나왔죠? 154만 6,158원. 나왔어요? 네. 실손도 병실료 우리는 병차 50% 지급하죠. 비보험 병실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 지급하면 되고, 선택형은 우리 얼마 지급하죠? 급여는 얼마 나왔어요? 208원. 39만 5,208원 다 나왔어요. 그리고 비급여는 어떻게 나왔어요? 95만 6,400원.
거기서 7만 5천 원 더해주면 103, 얼마죠? 137만.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비보험에서 15만 원 빼고 80% 한금액에서 병차 50%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손이나 뭐 선택형이나 신계약이나 계정실손이나 다 병차는 비보험일 땐 다 똑같은데 50% 보상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신계약 같은 경우는 2인실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2인실 이상 썼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실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병차 금액이 뭐 특실 이런 거 써서 많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하루 10만 원 한도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손 뭐 한도 초과하고 이런 병차는 자동으로 계산이 보통 돼야 전산에. 근데 신계약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전산상에 입력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계약이 나왔는데 병실료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몇 인실인지 세분의 엿보고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 실수는 우리 얼마 나왔죠? 급여는 똑같이 39만 5,208원 나오죠. 90%니까. 그리고 비급여는 얼마 나오죠? 얼마예요? 82만 400. 82만? 계정실 네, 계정 실손. 65만 5천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비급여가요? 네, 비급여. 비급여? 58만 400원. 병차 다 합해서? 아니요. 아, 병차 빼고 다 따로 했어요? 그러면은 병차가 58만 400원? 뭐 이 정도 나오죠? 네. 나왔어요? 비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금 134만 5,500원인데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병차 금액 우리 빼주죠. 15만 원 빼고 거기다가 계정 실손이니까 특약은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7만 원을 빼줘요. 먼저. 47만 원 빼주고 여기서 나머지는 다 보상 가능하니까 이 금액에서 비보험 얼마? 80% 지급하죠. 거기다가 이제 병실료 또 더해줘야 되니까 병실료 50% 지급하죠. 그냥 50% 7만 5천 원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65만 5,4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특약 2 지금 금액은 얼마 우리 지급해야 될까요? 32만 9천 원. 그러니까 47만 원에서 이제 30% 공제한 게 공제가 더 크니까 32만 9천 원 지급을 하면 되고 주사제 특약 같은 경우는 뭐 기본형도 있을 거고 특약도 있을 거예요. 뭐 해보면은 시트나 이런 데 이제 다 확인이 될 건데 보통은 뭐 항암제나 그리고 항생제 이런 것들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주사제 있다고 다 특약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재료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사 특약이 있을 수 있다 했죠. 특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재료대도 세분의 역사상에 이게 뭐 특약 2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특약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로 묶어서 이제 2만 원이랑 30% 중에 공제가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응. 그리고 뭐 도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수 따로 체액등급과 따로 받았으면 각각 공제. 그 도수를 뭐 하루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짜리 V를 두 군데 받았다. 그러면 또 따로. 그럼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정 실손은 이제 특약 1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횟수별로 각각. 그리고 주사제는 한꺼번에 계산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4세대. 4세대는 급여 얼마죠? 35만 1,690원. 35만 1,296원 나왔어요? 네. 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80%니까 이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죠? 50만 7,850원. 얼마죠? 병차 빼고요. 네. 17,850원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7만 5천 원 더하면 58만 2,85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4세대는 비급여에서 똑같이 이제 병실 차액 빼주고, 그리고 특약도 분리돼 있으니까 47만 원 빼주고, 여기서 비보험 얼마 지급하죠? 30% 공제니까 70% 곱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병실료 50% 더해주면 이제 비급여 금액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특약2는 얼마 나갈까요? 네, 그렇게 나가고, 노후실손 같은 경우는 우리 급여는 얼마 지급하죠? 35만 216. 네, 똑같이 이제 들어가죠, 80%. 그리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가죠? 62만 2,890. 병차 더하면은 얼마죠? 62만 6,850원에서 7만 5천 원 더하면 70만 1,850원. 이렇게 경차 제외 아니에요? 아까 병차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하고 했어요. 병차에 가입해 있는 걸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주의해야 될 게 신계약일 때 뭐 병실료 그리고 회원 내원했으니까 뭐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1인실 썼다 하면 유병력자 해야 돼. 유병력자는 그럼 얼마죠? 유병력자는 234원. 89만 234원. 다들 그렇게 나왔어요? 네. 한국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해 다 했어요? 네. 유병자는 주사제 특약 안, 왜요? 원체요. 네? 틀렸어요? 그러니까 유병자형은 이제 주사제 특약은 보상 안 되니까 이제 47만 원도 빼주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47만 원도 빼주고 이제 70% 한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병자형이 들어오면 이제 주사제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이렇게 잘 봐야 되겠죠, 항목을. 이렇게 보면은 막 고액 같은 경우는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나머지 비급여는 이번 기가 너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합쳐서 해요. 각각 다 해요. 합쳐서 하면 돼요, MRI. 네, 합쳐서 하면 되고 이제 유병자형 같은 경우는 MRI도 이제 면책해야 되겠죠. 보통 근데 MRI는 거의 70%겠죠? 왜냐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제가 2만 원보다 클 수가 없어서 뭐 각각 하든 따로 하든 똑같아요, 금액이. 어차피 70% 나가니까. 근데 그냥 같이 하는 걸 보면 돼요. 구분해야 될 거는 특약 원만 무슨지 뭐 이렇게 종류가 다른지 그리고 하루에 부위가 여러 군데 들어갔는지 세분의 억서 보면 횟수가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횟수가 1이던지 뭐 이렇게 그래서 도수 치료를 2번 했으면 뭐 2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2에 뭐 하루 금액 얼마인데 총 얼마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니까 그거 이제 2번이랑 뭐 외래 이런 거는 계정 실손은 그런 것도 특약이 있으면 좀 신경 써야 되겠죠. 한꺼번에 만약에 뭐 7만 원 했는데 체일 충격파 2만 원, 도수 5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버리면 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건 일단 세분의 역사를 받거나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 병원 확인이라든지. 네. 다음에 이제 2번이 있는데 음, 아니, 특약
사람은 입원을 엄청 많이 했던데 이미지가 잘 안 뜨네요. 조영도 주사는 시간 수요 이런 사람들이 장기 입원 환자겠죠. 이렇게 쭉 지금 추가 46번까지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이려나? 무게하면 괜찮고 나머지는 저 50%. 그쵸, 그쵸. 그리고 신계약은 이제 몇 인실 썼는지 확인해야 되고, 신기해요. 응. 신계약은 2인실 기준으로 50% 주니까. 그리고 실손은 이제 병차가 많이 나왔으면 하루 한도가 초과하는지 또 확인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병차가 많이 나왔는데, 보면 일수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을 입원했어요. 이 사람은 보면은 이제 장기 입원 환자거든요. 이제 사지마비돼서 입원 계속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31일이니까 이걸 나눠버리면은 한도 초과는 하진 않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대사 조건은 일단은 병실료가 여기 있고, 서류라고 했어요. 3,000원이. 그리고 잘 봐야 될 게, 요 금액 하면 돼요. 요 금액.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계약 다 해줄까요? 밑에 보이나요, 이게? 자, 보이네. 이제 보여요? 응. 안 보여요? 깜깜이 성공. 본인 부담금 133만 원 정도로 되고, 156이 16분 여기 있어요. 이급여 156이 760, 급여 1332 530. 저것도 늦어야 되니까 뭐야? 뭐요? 급여에서 건강보험금 옆에 오른쪽 요거요? 이거는 총 합계를 그냥 해놓은 거라 본인 부담금이랑 공단 부담금 소개를 이 병원에 넣어 놓은 거라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이제 고객이 직접 낸 금액만 하니까 본인 부담금만 보면 돼요. 입원료에 네, 급여로 나온 생각이 급여로. 응, 급여로. 그 비급여로 판단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금액 자체만 계산해서 보고 문자를 응? 하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비보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인실에 따라서 급여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비보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급여 적용이 되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상관없어요. 급여 대상으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계약마다. 뭐 신계약이 100% 주고 실손님 90% 주고. 근데 문제는 비급여 병실료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50%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응. 얘는 이제 다인실 쓴 걸로 가정할게요. 비급여라도. 2인실 쓴 걸로. 그럼 이 사람 급여로만 진행했으니까 네? 급여로만 됐으니까 아니죠. 비급여도 있죠. 여기 있잖아요. 병실료에. 저 위에 거는 위에는 이거 서류라고 한 거고 3,000원. 그러면 그러면 급여에 무슨 이건 보험 적용된 거 4인실 써서.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계산해야죠. 급여로.
괜찮아요. 앞에 병실료인데 이제 우리가 병실료 50% 주는 거는 병실료가 급여로 됐을 때, 첫 병실 타액일 때 50% 지정해요. 보험 적용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급여 계속 똑같이 하면 돼요. 네, 네, 포함해서 같이 계산하면 돼요. 팀장님, 네, 앞에 거 그 9개와 85 이거 똑같이 풀면 되죠? 그게 뭐요? 80%? 문제. 이거 조건 지금 네, 다 똑같이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맞죠, 맞죠. 멋있다. 짱짱. 아니, 너무 이게 뭐랄까. 그냥 실수, 예전에 실수. 1일 한도는 신경 안 써도 돼. 얘가 30일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입원해서 병실료가 초과하지 않아요, 한도를. 월초 1일부터 31일까지 입원하는 31일, 1일부터 31일까지만. 응. 그러니까 일당도 31일로 주면 돼요. 응. 일당 이제 우리 계산하자면 만약 이번 일당이 있다. 그러면 1일부터 31일까지. 좀 이따 같이 해봐요. 그러면 할수 있는 해봐요.
30일 있어요. 31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병실료는. 보호실성도 영차. 그냥 있는 걸로. 시간이 다 돼가서 40분쯤 풀이할게요. 했어요? 볼까요? 네. 우리 구계약 80%짜리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부담 총액에서 서류 비용 3,000원 제외하고 병실료 제외하고 80% 지급하죠. 얼마 나오죠? 네. 73,836원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죠. 이제 신계약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부담 총액에서 3,000원 공제하고 그리고 병실료 뺐다가 다시 병실료 50% 더해주죠. 그럼 얼마죠? 210만 7,290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환자 부담 총액에서 서류 비용 빼고 병실료 빼고
여기서 90% 해서 병실료 50% 더해주죠. 한국도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죠? 네, 83,061원.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정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급여, 비급여, 뭐 특약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급여 먼저 보면은 급여 133만 원에서 이제 90% 한금액 해서 119만 9,277원인가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병실료 뺀 비급여를 먼저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서류는 보상 안 되고 지금 남는 게 투약료만 있죠. 9,765원에서 이제 80% 우리가 보상하겠죠. 그러면 7,812원 나오나요? 7,812원. 여기서 또 병실료는 50% 보상하는 거예요. 7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총 198만 2,089원. 이렇게 나왔나요? 네. 잘했네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급여는 80% 보상하니까 133만 2,530원에서 이제 80% 보상한 걸로 하면은 106만 6,024원. 그리고 비급여는 이제 또 병실료 일단 빼놓고 나머지 줄 수 있는 9,765원에서 70%. 그러니까 6,835원에서 비급여는 또 77만 5천 원, 병실료 50%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78만 1,835원. 이렇게 보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노후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을 빼줘야 되는데 3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급여에서 나머지를 빼주죠.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80%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1,836원. 뭐 이렇게 나오나요? 한국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보상하면 되고 유병자용 상품도 그러면 보상 어떻게 하죠? 환자 부담 총액에서 똑같이 3,000원 제외하고 병차 제외하고 여기서 공제하니까 70% 한가에 70% 곱해주고 거기서 병실료 50%. 그렇게 보상하면 돼요. 이제 병실료 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한 그 예외들 빼고는 거의 비급여 병실료는 50% 나간다고 보면 돼요. 오늘 메뉴는 로제 찜닭이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